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1년 신축년 신수풀이 중에서 2019년생 기해생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60년 더 많은 1959년 기해생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로서 1960년 경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 기해생까지 60갑자가 이제 다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60년 60갑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경자부터 기해까지가 마무리되죠, 그죠? 다음에 기해 다음에는 다시 경자년이죠, 그죠? 경자생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이 띠별 연도별 신수풀이 내지 어떤 조선과 관련된 이 정보들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대미를 이제 장식합니다. 약 2달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새로운 또 보다 이제 구체적이고 재밌는 또 동영상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2019년생은 내년 신축이 되면 3세네요, 3세. 아주 어린 애기죠, 그죠? 자, 물론 이걸 어린 애기들이 보라고 제가 제작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해드린 게 제가 태어난 띠하고 그 다음 태어난 계절 월. 이거는 본인의 어떤 천부적인 어떤 진로, 적성, 직업,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설명드리니까 이 큰 카테고리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시니까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이 동영상은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띠의 특성이라든지 동물적 특성 뭐 이런 걸 가지고 운명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태어난 천간이라 가지고 하늘에 오행의 기운이 있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그 오행을 중에 하나를 타고나거든요. 그게 곧 본인이고 자기 자신이 자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태어난 띠는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고 좀 더 확대해서 가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가 들어있는 자리죠. 그죠? 자, 그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각각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기해년 돼지에 태어나더라도 천간 오행 기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저 정보는 다 가지각색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돼지띠라고 돼지띠의 특성을 가지고 운명을 논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태어난 본인의 고유 오행이 뭔지 아셔야 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 하나를 타고나니까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니까. 자,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에다가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음양력 구분해가지고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섹터별로 자막처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자기 섹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본인 것만 보시려고 그러면 한 10분이면 다 볼 수 있고, 물론 전체적인 거 다 참고해가 보시려고 그러면은 1시간 한 4, 50분 걸리거든요. 시간이 계신 분들 보셔도 됩니다. 네,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기해년에 이제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이 갑목이라는 것은 오행성으로 목,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금목.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데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이게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고 계시고요. 꼭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갑목은 또 속성이 있는데요.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량, 진취적인 성량, 남을 선도하려는 성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장적인 성량이죠. 리더십.
언제 어디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내가 주인공이 될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런. 그래서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체면 내지 어떤 자존심을 중요시킨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쉽게 부러지지 않고 굽히지 않고 부러지면 부러졌죠. 그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자한 면, 어질고 사람이 착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목은 공공의 일, 공무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공직계통 일도 많이 하고, 내지 어떤 교육계통 일도 많이 하고, 뭐 문화, 뭐 이렇게 예술계통 이런 쪽도 많이 있고, 하여튼 간목은 기본적으로 기본 성향이 어떤 분야에서나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러한 간목이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자,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지는가 하면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물이 주어져요. 재물이 우리 반듯한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이 재물은 반듯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고 내지 또 일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재물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 재물복은 먹을 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요즘 말하면 안정된 직장에 뭐 이런 어떤 일정한 수입이 나오는 이런 재물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게 조상 쪽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 재능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가게 되면 뭐 어떤 굉장히 정확한 어떤 올바른 재물이 나오는 직장과 나오는 어떤 그런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아주 계산적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깔끔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이런 식의 어떤 성격적인 성성도 있는데 또한 거기에 아울러서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공부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감정과 감성이 맞는 공부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로 이과 쪽이 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문과 쪽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간목은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론과 함께 공무원이 함께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굉장히 근면하고 부진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가 조상에서 주어졌는데, 저거는, 또한, 이제 계절별 태어난 계절에 따라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기해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그렇게 하면 간목의 본인의 뿌리, 근원이 튼튼한 거야.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기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자기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자, 자기 중심, 주체성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공부운이 가미가 되면은 아주 실력을 갖추고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저 이론적 배경, 어떤 실력,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한데 사용처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관이 잘 나있으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또 다른 쪽에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또 사용처를 잘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재능,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 이쪽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쪽에도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일단 조상과 관련된 쪽하고 그 다음 계절과 관련된 쪽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데 공부는 학문에다가 재물운이 주어졌다. 그쪽으로 인연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여름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 능력을 펼면서 살아야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죠.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남녀 간에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펴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남자를 리더하면서 살아가면 좋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간목은 또한
타고난 기본 재능, 끼가 있는데 또 후천적으로 공부는 학문이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학문을 해가지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리가 모두 잘 갖추어진 어떤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네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잘 갖춰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갖춘 어떤 능력, 재능꾼. 그러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간목이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재능, 끼가 있고 호기심이 많고 사회성,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 가운데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원과 함께 잘 매치가 되면은 아주 훌륭한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네요. 자, 다음은 이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관의 권력을 쥐고 내가 관의 칼자루를 쥐고 관을 내가 이용하는 관의 주인공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 관이나 또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는 돈 자체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오는 관건인데, 자, 이 간목은 기해년에 태어나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공부원하고 이 관운하고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관, 권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해야 되겠네요. 예,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설렁설렁 공부하셔도 관운이 좋기 때문에 관으로 가서 성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은 능력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그죠? 물론 본인 관도 좋고, 그죠? 그래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쪽에 주어진 공부운을 잘 활용해가지고 관으로 가서 권력을 성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자격, 뭐 이런 쪽, 내공 쪽이 좋은 그런 인연이 주어졌죠. 자,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쪽에서 공부원이 한 번 주어졌는데 또 공부원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고요. 때로는 이 공부가 하기 싫고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야, 그것 때문에 쉬시는 게 좋아요. 자,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먹어봤자 소용도 없죠. 그죠? 예, 역작용만 나옵니다. 예, 그럴 때는 소화를 하고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 같이 이 공부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하세요. 너무 공부에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작용이 납니다. 예. 너무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과보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간목은요. 절대로 어머니가 과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부도 무엇이든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텀을 주셔야 됩니다. 예. 스스로 뭘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챙겨줘 버리면 아주 곤란하거든요. 예, 굉장히 잘못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립심이 가장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원이 주어진까지는 좋은데 너무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살아.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공부가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야, 그렇게 되면 전문 자격 내지 학벌이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맨 뭐 이런 쪽이 되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단순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맨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학문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건지 사용처를 이제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사용처가 재나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돈을 따라갈 것이고, 재물이 한번 주어져 그죠? 저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재물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는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갖춘 능력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거를 잘 쓸 수 있는 사용처를 잘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상과 같이 간목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니까 내년 운 같은 건 특히 볼 게 없고요. 자, 내년 간목은 좌우지가 내년은 좋은 운입니다. 좋은 명예운, 일엄운, 뭐 어떤 재물운도 좋고요. 애기 때는 뭐 재물운이 뭐 있겠어요? 그냥 먹는 운이라 좋은 거 많이 먹는 운이네요. 기인의 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59년생 기회생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재물운도 좋고 기인의 재물운, 그 다음에 어떤 명예운, 뭐 이런 관 이런 쪽도 좋습니다. 지금은 뭐 관, 명예, 직장 생활이 끝날 무렵이니까 뭐 더는 없겠지만 하지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또 직장 이런 데도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그리고 내년에, 육친 관계에서 좀 애로사항이 뭐 있나요? 기토, 경금, 별 거 없고, 할머니의 건강 내지, 운세만 조금은 챙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챙기셔야 되죠. 그죠? 자, 내년에 간목도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오행으로서 나무를 나무 중에서도 간목이 큰 나무라 그러면은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농작물, 뭐 화초, 뭐 등골 식물 같은 다소 연약해 보이는 나무를 상징을 하고 비유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하고 쉽게 굽히지를 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을목은 굉장히 부진하고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실리를 중요시 여기죠.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이상주의자라 그러면은 을목은 실리를 중요시하는 현실주의자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을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해년에 태어나면 어떠냐? 을목도 또한 어질 인자, 사람 인자하고 착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측은지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을목이 이제 기해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해년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내지,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들리는 자리인데, 자,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일단은 주어졌어요. 학문은,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내가, 후천적으로 똑똑해지는, 지적으로 똑똑해지는 운이 주어졌거든요. 공부를 점진적으로 하는 운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조상 중에서는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자, 이 재물은 본인이 이거를 재물은 본인이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는 그런 재물이 이 재물은 그래서 이런 사주 전체적 구조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본인이 극복의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극복을 하게 되면은 큰 재물이 되고 극복을 못하면은 재물이 내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조상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주 구조상 봐가지고 조상 쪽에서 한번 가시가 기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다가 크게 이제 조금 이렇게 가시가 기울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릴 때 가정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부에도 장애가 받을 수도 있기도 한데, 자, 하지만 이거는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극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큰 재물을 본인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지금 상태가 있다 그러면 개의치 말고, 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게 극복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을목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 베이스, 근본 자리, 기본, 나중에 진로와 적성, 직업, 뭐 어떤 사회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인데요. 자,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싶으면 돼요. 그 몸과 마음이 있고 재산인 거예요. 주관이 가고 주체성이 가고 중심이 있고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주체성이 있고 중심이 가장 좋죠.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있고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자, 거기에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원이자 가미가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초도 튼튼한 가운데 지적인 능력 수준도 올라가 가지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지던 저 큰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적 수준이 갖춰지고 기초를 튼튼한 가운데 또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일어난 시에서 관이 잘 나와서는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기술이 잘 나와서는 그쪽을 취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나 경영 뭐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을 가서 나중에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나도 직장생활 하시도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뜨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능, 능력자, 재능꾼, 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저러한 재능, 끼, 사회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도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저 공부를 학문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지적 수준도 높아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능력이 본래 타고난 재능이 훨씬 수준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자격증을 갖춘 능력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대요. 그렇게 되면 저 재능을 가지고, 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재능기, 어떤 기술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내는 마이다스의 손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재물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저런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태어난 이나 시에서 또 어떤 사용시가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상당히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 전문 자격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을 이루어요. 자,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권력에 애속되어서 살아가느냐,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 살아가느냐 는 관건이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 직결되거든요. 이제 훌륭한 남자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안 그러면 남자란 존재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타고 있는 이 관건인데, 자, 그 관건을 해결하는 건 오직 공부 학문뿐이에요. 예, 그러는데, 자, 이 을목이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조상 쪽에서 공부나 학문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이 관 권력하고 공부가 잘 어울리게 돼요. 예. 자, 매치가 잘 되죠. 콜라보가. 그렇게 되면은, 이건 별로 이견의 여지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관으로 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운이 있죠. 그죠? 공부 대충 설렁설렁 해도, 예, 관운 시험에 직접 잘 본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해가지고 관으로 가시가 출시하시라,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원, 학문원, 라이센스, 학벌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쪽에서 한번 공부원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때로는 공부가 싫어지기도 하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때는 공부를 멈추고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자,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배가 부를 때는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렇지 않고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부작용은 나죠. 그죠? 체합니다. 마찬가지 공부도 똑같아요. 이 을의생이, 을목이 기해에 나가지고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쉬어가면서 하셔야 되고, 특히 어머니가 이 자녀를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식으로, 감싸는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독립심, 자아심이 없어지고 나중에 아주 문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서포트만 해줘야 됩니다. 콩이야 파치야다 마마보이가 되면 거의 아마 마마보이가 되어버리거든요. 가장 문제가 될 부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혼자 살아갈 때 자립심,
혼자의 독립심이 없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주어졌기 때문에 자, 공부는 끝까지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부는 끝까지 해가지고 자격 실력이 갖춰지면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면 상상력이 풍부한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그쪽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사용처를 잘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 태어난 일이나 월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사용처를 잘 찾아보는 게 관건이죠. 그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그야말로 이론과 실기를 갖춘 능력자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죠? 자, 이상도 을목에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을목의 내년에 오늘 한복의 내년에는 신축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운에 좀 강한 스트레스 강하게 전반적으로 내년에 을목은 스트레스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특히 뭐 애기니까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자 59년 기해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돈을 움직여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움직이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스트레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생은 더더욱 심하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을목이 내년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 네, 부친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가. 그러니까 애기 아빠의 건강, 내지 이런 좀, 내지 운이 좀, 약간 막히는 해니까,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마찬가지. 네, 그 외에는 뭐 별 게 없네요.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하로 태어나신 분. 자, 병하는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불을 불. 자, 불 중에서도 하늘에 떠 있는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태양은 우리에게 밝은 광명과 따뜻한 기온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태양은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하고 환경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태양이 겨울이나 여름 외에는 다 굉장히 좋은 어떤 쪽을 작용하는데요. 자, 이 병하는 기해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도 별 문제가 없네요. 네. 그러면 이 병하는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 이 병하는 그래서 상냥하고 밝고 애절 바르고 애의 바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속성을 가진 병하가 자,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어떤 게 좋은가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선천적으로 굉장히 총명하게 타고났습니다. 예, 언변이 총명, 말과 행동이 총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장 배워서 지식적으로 총명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한 거예요. 예, 언변, 말이 똑똑한 거죠. 예, 하나를 배우면 두 개, 세 개를 써먹는 이런 스타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경변이 좋고 총명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조상과 관련돼서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저 관은 좀 생관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어떤 스트레스가 좀 압박이 센 이런 쪽 관인데 저것은 내가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저거는 굉장히 큰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병하는 조상 중에 있던 저 언변적 재능, 재능, 능력, 끼를 가지고 이 관을 본인이 질납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관이 또 긴 관이거든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사주 구조상 저 관을 내가 취하게 되면은 본인이 큰 관을 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지은 병하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이 병하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야 되면 공부는 학문을 라이센스 학번이 줬어요. 자, 후천적으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조상 쪽에서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언변적 똑똑한 총명함에다가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 지적 수준까지 갖추어지게 되면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거기다가 관운까지 주어지죠. 본래 이 관운과 권력과 공부는 굉장히 서로 콜라보가 잘 되거든요. 조화가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춰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베이스 어떤 조합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저 병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본이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 있죠, 그죠?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있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자립심도 있고 주관도 있고, 자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어떤 능력하고 언변적 능력, 똑똑함, 그 외면적인 똑똑함, 총명함이죠. 저 능력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권력, 저거를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렇게 되면 관을 본인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만 첨가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는데, 여기서 공무원, 라이센스 전문 자격, 학벌이 조금만 첨가되게 되면은 저 관을 본인이 크게 질 수가 있고 관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태어난 해에서 저 강한 불의 기운을 충분히 슬기롭게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 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현실 감각이 빠르고, 결단력, 일도 잘하는 일꾼이라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다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렇지만 이 재물도 또한 마찬가지.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내지 재물을 따라 삼천리가 되기 시작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한 재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관살까지 힘이 강하니까 내가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관리 통제하기가 조금 약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인 일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내가 경제나 경영, 금융교통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일을 잘하는 능력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성성장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에 밝기 때문에, 현실에 밝기 때문에 이론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이론적 배경이 갖추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이 훨씬 고급 재물을 본인이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금융계통이라든지 어떤 조직계통에서 권력 내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때인데 겨울은 양력으로 태어나게 되면 관은 권력, 명예 쪽이 주거든요.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관의 권력을, 칼자루를 쥐고 내가 쓰는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이나 권력 내지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쌓을 것이냐, 관건인데, 자, 이 병화가 기해년에 태어나서 조상 쪽에서 관살 운이 한번 주어지는데 또 주어지게.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살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나한테 스트레스 압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히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관의 종속에 애속되어가지고 힘들게 살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타고 올 수 있거든요. 오직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겨울에 태어나신 병화는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각고의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면 반드시 저 관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관건은 그래서 공부와 책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사람이 쓸모있고 유용하고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많다는 건 뭐예요? 희생봉사,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본인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이후에 희생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는 심지어는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병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병하 내년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니까 다른 거는 못 걷고 내년에는 무럭무럭 자라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아주 활동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 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무럭무럭 자라네요. 자, 그 대신에 이제 59년생 기회생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뭘 액션을 해가지고, 뭐 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 볼게 나올 수 있는데, 내년에 하시기 좀 곤란해요. 기해년에 태어나 힘이 약한 데다가, 더더욱이나 가을, 겨울 생을 하게 되면 아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년에 함부로 이렇게 뭘 액션을 해가지고 투자한다든지,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병하는 내년에 부친의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니까 그쪽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그쪽도 마찬가지 신경 쓰시네요. 그거는 부모님들 하셔야 될 사항이겠죠, 그죠? 자, 이상 병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도 우리가 오행사는 불을 상징하는데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에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이건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니까 그래 아시고요.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전기불 내지 우리가 사용하는 불.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쓸모가 있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깨우침의 불, 깨달음의 불이기도 합니다.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도하의 불, 아름다움의 불, 매력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매력이기 때문에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성적인 매력이라 볼 수도 있겠죠. 자, 정화도 또한 상냥하고 밝고 예의 바르고 애질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정화가 기해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졌을까 보니까 아주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지는 첫 번째로. 자, 이 총명은 밖으로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내면적으로 총명하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총명함이거든요. 이거는 성장하면서 나중에 공무원과 잘 콜라보가 되면은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본인의 식복, 먹을 복도 해당되기 때문에 식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복 중에 무엇이나 제일 좋은 복은 식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먹을 복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음식 많이 드시려면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재물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고 재물복이 아무리 많아도 식복이 없으면 어때? 돈 쌓아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자린고비가 돼가지고 돈만 잔뜩 있다가 창고속에 넣어놓고 본인이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후세가 그냥 그걸 다 쓰게 되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부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러한 정보에다가 또한 굉장히 올바른 기인의 간이거든요. 아주 귀한 간이. 저 관도 본인이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하는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본인의 어떤 식복하고 저 기인의 관하고 잘 어울려 가지고 안정된 생활, 직장 생활 내지 전문성 분야의 안정된 직장 생활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 기인관은 직장은 권력은 본인이 가서 가져가 써면 좋겠네요. 깨지 말고요. 자, 이러한 정보주한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뿌리가 되는 자리인데요. 나중에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 내지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런 정화가 봄에 태어나면 봄의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공부는 학문을 하셔서 학부론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공부론이 주어지고 학부론이 주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조상 중에 주어졌던 내면적인 총명함하고 공부를 하고 잘 어울리게 되면은 전문 지식, 전문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중에 주어졌던
권력, 저쪽으로 진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화가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전문 자격,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아주 직업은 권력 쪽으로 가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별로 선택의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5, 6, 7을 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뿌리가 튼튼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있고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중심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 조상 중에서 그렇게 되면 조상 중에 주어진 저 관운 저 권력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조상 중에서 내면적인 총명함과 함께 어울리 가지고 능력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저 관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정화도 여름에 태어나면 여기에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가 되면 충분히 저 관을 아주 본인이 잘 향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정화 여름에 태어난 정화도 다른 쪽보다는 이 관 쪽으로 가는 게 좋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 어떤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지 안 그러면 애체는 끼 전문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권력 관 저쪽도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에 대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이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죠. 예, 일도 잘하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이런 쪽이죠. 자, 그런 현실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이 정화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를 잘 안 하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화가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면 재물 물질 강한 데다가 조상 쪽에서 관운까지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재물에 내가 끌려가고 저 관 조직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것을 예방하는 거고 그것을 관건인데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이 재물을 취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재물을 따라 삼칠리가 안 되고 내가 재물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제나 경영, 회계 이런 쪽 금융계통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직장에서 능력자로 인정받아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겨울은 양력 11월 11일 되는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관운과 권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루를 쥐고 쓰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관이나 조직에 계속 종속되어 내가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운에 해당되는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가 스트레스 다가오는 관건이거든요. 자, 이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인고의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저 관을 지게 될 것이고 여자분은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고 본인의 관도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 정화는 극도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주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화가 겨울에 되면 일복이 많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복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는 내가 있고 난 후에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정화는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본래 타고난 내면적인 어떤 총명함이 있잖아요. 저것을 잘 살려가지고 죽고자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관으로 가서 성공하시면 가장 좋겠네요. 자, 이상 정화에 대해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에 운세를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 되면은 애기니까 아무도 안 먹고 내년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럭무럭 열심히 잘 노는 쪽이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빠져들어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해입니다. 네. 자, 하지만 기해년 59년생 기해생 어른이니까 내년에는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빠져들고 투자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결과를 만들거나 달라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자, 정경금,
네, 본인의 건강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 침체되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할머니의 건강, 이쪽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정화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도 우리가 자연상에서는 땅 중에서도 큰 산, 태산, 이런 땅을 상징하는데,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죠. 속이 깊고, 그래서 좋은데, 자,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자, 이게 너무 속을 안 드러내면은, 감정 표현이 약하면은 어떤 소통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남녀 간의 애정 표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고치는 게 좋겠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 이러한 무토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가 뭔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좀 세고 성부욕, 성패욕이 강합니다. 경쟁심이 좀 강하고, 이거는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심, 성부욕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 무토는 조상과 관련돼서 어떤 재물이 잘 조직거든요. 이 재물이 큰 재물이거든요. 자, 이 재물을 본인의 성부욕, 성패욕을 가지고 본인이 질납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은 저 재물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성부를 걸을 볼 만한 재물이죠. 자, 만약에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가 저 재물을 못 쓰게 되면은, 취하지 못하게 되면 본인이 그 재물에 치이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엎어먹을 수도 있고, 본인이 나중에 또 크게 한번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 또라 좀 다른데, 일단은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 내지 어떤 성부욕을 가지고 저 큰 재물을 한번 취해보겠다.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그죠? 자, 어떤 사학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 태어난 계절하고 밀접한 관계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상 쪽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니까 이게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러한 특징이 주어진,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을 줬어요. 자, 관과 권력은 주어졌어요.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이 칼자루를 쥐고 관의 권력을 쓰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권력에 계속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인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타고 있는 관건인데, 이 무토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힘이 조금 딸리거든요. 그래서 이 관에 스트레스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관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통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관건은,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갖추어지게 되면 이 관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너희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관에 내가 종속 애속되가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에 남편의 애속 종속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이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 때로는 어떤 가정적인 어떤 재물적인 측면을 해가지고 좀 힘들게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건 다 극복의 대상이죠. 자, 내가 충분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성패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부를 걸어버리면은 이 관을 나도 취할 수 있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도 본인이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시라.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하나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관건은 공부와 책 속에 있는 기인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원, 학문은 라이센스를 주어졌어요. 자, 일단 이 공부원이 주어졌어요. 야, 이건, 자, 공부원이 주어지면 어떤 지적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한번 성배역,
승부욕, 어떤 주체성, 강한 어떤 아집, 저하고 같이 어우러지 가지고 자, 그 힘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물을, 큰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경제나 경영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금융계통을 가지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격을 가지고 내 일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 일을 하시도 굉장히 전문 능력을 가진 일을 잘하는 일꾼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쟤는 제주꾼. 한마디로 끼가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대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서 살아가면 좋죠. 지금은 음이 극성하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능력자로 태어났는데, 자, 문제는 이 능력도 있고, 또 조상 쪽에서 재물이 잘 주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재물도 강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힘이 너무 약한 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내가 힘이 약하다면 이 재능이나 재주가 단순 재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순한 기능.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재물도 내가 관리 통제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 시키기도 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중하복이, 성패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은, 저러한 재능을, 고급화시키고 저 재물을 내가 활용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내공이 높아지면 이 어떤 능력이, 재능이,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본래 대인관계도 넓고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거든요. 약간은 마당발 내지 오지랖이 넓을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거든요. 약간은 동분서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 절제된 감정 처리, 절제된 능력 발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 능력도 굉장히 고급화되고 저 재물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일 된 겨울에 태어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세요. 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 이론보다 현실을 중요시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재물이 강한데, 근데 조상 중에서 재물에도 큰 재물이 한 번 주어진데 또 재물이 주어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합니다. 이 재물이 나면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예, 재물에 끌려가기도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하게 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기해년에는 가능하면 본인 사업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힘이 약하거든요. 그냥 경제나 금융계통 쪽 공부를 하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살아들거든요. 너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의 수준이 올라가고 이 재물을 본인이 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되면 단순 어떤 기능 내지 어떤 그냥 단순 일을 반복하는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로지 이 무토는 약간 가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건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자고 우민하지 말고 가정적으로 없든지 말든지 나는 죽으라고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공부에 오르는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고, 또한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많은데요. 자, 일복이 많다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많이 한다는 건데요. 자,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이후에 타인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무토가 명심해야 될 것은 자고 우민하지 말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라.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이 끌어야 되거든요. 자, 이상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무토의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니까 다른 걸 볼 거고, 내년에, 무토는 내년에, 굉장히 액션, 활동이 굉장히 풍족해지죠.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네요. 예, 내년에 무럭무럭 자랍니다. 활동이 많아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59년생, 데이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본인이 액션을 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쪽인데요. 야, 이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무토가 좀 베이스가 약하거든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켜야 되니까 특히 투자를 해가 뭐 하신다든지 뭐 일을 저지르는 거는 내년 조금은 특히 가을 겨울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육친관계에서 무토가 내년에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내지 운이 막히니까 이런 부모님들이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그 형제간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죠. 예. 무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도 오행상으로는 토, 땅을 상땅. 땅 중에서 대지, 넓고 넓은 대지.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돼지,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진 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포용력이 있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또한 기토는 신뢰와 신용, 믿음을 중요시 여기죠. 속이 깊고 또한 기토는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예, 굉장히 부지런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토는 너무 희생봉사하는 정신이 많으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봄도 마찬가지네요. 여름생 외에는 대체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셔야 됩니다. 내 밖으로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남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좋죠. 그죠? 자, 이러한 기토가 또한 속이 너무 깊다 보니까 그래서 애정표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감정 소통에서는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졌을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 이런 쪽이 좀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주체성, 주관,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네. 중심이 있어야 되죠. 자,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게 주어졌고, 또한 어떤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반듯한 재물이에요. 예. 올바른 재물, 일정한 재물, 안정적인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자, 저 재물은 깨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게 조상 쪽에 조이는 때문에 중간에서 어떤 태어난 월일 시호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깨지기도 합니다. 본인 가져오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성격은 가지고 오신다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아주 완벽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쪽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진한 이런 쪽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요. 나중에 진로와 적성, 내지 어떤 직업, 내지 어떤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관과 권력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좋긴 좋은데 자, 문제는 내가 관의 권력을 쥐고 내가 칼자를 쥐고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말단으로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공부운뿐입니다. 근데 이 기토가 기해년에 태어나가 재물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재관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내가 이 관과 재물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높아가지고 내공이 높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관의 남편 잘 만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돈벌이가 남편 뒷바라지 했더만은 그 결과가 거꾸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길 죽으라고 공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으면 이 관살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적군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적군이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내공이. 그러니까 이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예, 이 적군의 강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그런 공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을 기록합니다. 또한 동서양의 훌륭히 나와 있는 책 속에 나와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인이 태어나면 가정 상승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건 모든 극복의 대상입니다. 자, 자고 우민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모든 극복을 하게 되면은 권력도 지게 되고 재물도 다 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다음은 이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원 라이센스 학벌을 해줬어요. 일단 공부원이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 기토가 어느 정도 내공이 있고 힘이 있죠. 조상 중에서도 힘이 한번 좋아졌거든요. 주체성 주관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론도 갖춰지고 또 내공도 갖춰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어느 정도 취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게 되면 가장 좋겠네요. 아주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학문, 공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대충 슬렁슬렁 공부하도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상 중에 주어지던 저 재물, 물질, 저거를 취하면 되겠죠. 좋은 거는 경제나 금융계통 이런 돈과 관련 쪽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쪽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 계통 직장 생활 하는 게 좋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 체질이 잘 맞다고 보거든요.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호기심이 많고, 네, 한마디로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 사회성도 좋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야.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것이야. 그러면서 조상 중에 주어지는 저 재물하고 같이 연결됐거든, 이 재능이요. 야, 이렇게 되면 마이다스의 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내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잘 만들어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생기게 되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저 능력, 재능을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전문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의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게 되면은 저 재능 수준도 올라가고 저 재물도 내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 재능이 그냥 단순 재능, 기능적 재능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재능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약간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천방지축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생활, 절제된 감정처리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해가지고 본인 내공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아주 전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키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거기다가 또 남자가 내가 일방적 희생을 해가지고 남자가 도와줄 때만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은 본인의 내공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시, 돈에 대한 감각 정보, 현실주의자죠,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 그래서 공부에 또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토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조상 중에서 재물이 한 번 주어졌는데 또 재물운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재물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재물이란 너무 특징이 있죠. 내가 재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지 못하면은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게 되고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토가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절대로 본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가적인 재능과 마인드가 있더라도 본인 거를 못 만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 재물에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기 학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물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재물을 관리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금융계통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영 같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거든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 물론 일복은 많아요. 일 잘하는 능력자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라. 때로는 이 공부가 싫을 수도 있어요. 공부 잘 안 하고 달라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부에 방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그것을 극복을 하고 나면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고,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나오는 기인들 여러분 혼자나 많이 모시라. 죽으라고 책을 많이 보시라.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너무 많아요. 희생봉사 너무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시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이 선 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안 먹고요. 내년에 기토는 먹을 복, 식복이 있네요.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무럭무럭 크는 해네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자, 59년생 돼지띠는 내년에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서 해보겠다고 달라드는데, 취미생활 하는 관계가 없는데 투자가 돼가 뭘 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생을 하시게 되면은 남 좋은 일만 시켜야 되거든요. 네,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육친상으로 애도상이 뭐가 있나. 본인의 건강 많이 챙기시는, 본인의 건강도 내년 좀 문제가 되는, 건강이 많이 침체되는 해거든요. 기토는. 또한 모친의 건강도 조금 신경, 어머니 건강이죠. 부모님 자신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 할머니의 건강도 좀 신경 쪽에 약간 지체가 되는 해네요. 자, 기토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도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금속, 쇠를 상징합니다. 또한 큰 바위를 상징합니다. 다소 거칠고 강하고 강직하고 강인하죠, 그죠? 의리와 정의를 중요시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명분을 중요시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경금이 내년에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경금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쪽 내지 의료계통도 많이 있고. 자, 이러한 경금이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진가 볼까요? 첫째는,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인,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네요. 네, 이거는 공부에 후천적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하는 것은, 유전 인자라 볼 수 있죠. 그죠? 전문직 계통에서 필요한 어떤 인자인데, 그런 내면적인 똑똑함이 주어졌어요. 총명함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밖으로 확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초기에는. 자, 그거와 아울러서 좀 공부운이 주어졌거든요. 학문은. 이거는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쪽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금은 기해년에 태어난 경금은 아주 선천적인 내면적인 똑똑한 청명함과 후천적인 공부를 해서 또 총명해지는 것도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게 다 주었으니까 전문적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직 계통으로. 그런 운이 잘 주어졌네요. 또한 식복도 잘 주어져서 먹을 복도 주어졌기 때문에 식복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먹을 복은 복 중에 최고 복입니다. 네. 식복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데, 좋은 거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재물복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물복만 잔뜩 있고 식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싸놓고 제대로 좋은 거 먹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다가 그냥 아끼다가 좋은 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부자라 볼 수 없죠. 그죠? 자, 이 식복도 주어지는데, 자, 이러한 능력을 가진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죠. 자,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와 적성, 사회성 내지 직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 경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한마디로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좋아서 현실주의자죠. 돈에 대한 감각이 있고 굉장히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똑똑하다, 현실적으로 똑똑하다 볼 수 있죠. 그죠?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놈 특징이 있죠. 이 조상 중에서 내면적인 똑똑함, 재주가 저있다는 능력이죠. 자, 이게 재물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재물복도 재물의 기운도 강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능력과 재물이 너무 강하게 되면 내가 힘이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재물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가 다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패하고 기복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기해년에 제가 재물복이 있어가지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물 많이 다시 손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내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사업 하시면은 이걸 내가 다 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전문직 계통으로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쪽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그 능력을 직장에서 펼치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아주 능력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쪽에 주어진 공부 능력과 함께 의리 마이다스의 소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이것을 고급화시키고 본인의 능력대로 재능대로 살아가시려고 그러면 재능이나 어떤 이 재물을 취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내공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 조상 쪽에서 공부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직 자격을 갖춘 계통으로 성공하시는 가장 좋겠네요. 직장 생활로요. 자, 다음은 경금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과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죠.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중요한 거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게 되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돼가 힘들게 살아가지고 말단으로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이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내가 이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관이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가 오게 되거든요. 야, 그런데 이 경금이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수단수와 능력도 있고 내면적인 힘도 있죠. 거기에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후천적으로 어떤 지적선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관 권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본인의 재능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이 관 권력을 취하면 가장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관을 말할 것도 없고 남자를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본인이 주관이 돼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잘 데리고 살겠네요. 예, 요즘은 현대는 음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거든요.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정신에 잘 맞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 기초가 뿌리 같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예, 주체성이 강하고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중심이 있죠. 자, 좋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내면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겠네요. 또한 후전적으로 공부를 해가 지적 수준도 있으니까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가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되게 강하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중심 주관을 가지고 저 어떤 재능 재주를 마음껏 써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예체능 계통의 어떤 재능 쪽을 발휘할 수도 있고 기술 쪽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한 재능 일이나 시에서 어떤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관을 취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다른 쪽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본인의 능력을 갖춘 재능, 힘이 있는 재능 제조꾼으로 태어났다 보시면 되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네요.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심리가 약해요. 예,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나는 살겠다.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겠다. 예, 한마디로 내가 잘났죠. 예,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능력을 펴면서 내가 남자를 리드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지금 현대 시대에 잘 맞습니다. 네, 지금 현대는 음이극성을 부르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 네, 잘 맞습니다.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1일 겨울에 태어나면 능력자, 재능, 제주꾼, 감정이 풍부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갈 것이야. 자, 그런데 또 태어난 해 띠에서도 저 재능, 내면적인 재능이 주어있잖아요. 이렇게 재능이 중복되어 주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재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만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야말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직장생활이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거의 없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 심이 강한데, 자, 그런 건 좋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예체능 쪽에 가서 끼를 발휘하는지, 기술을 발휘하는지, 은행을 쓴다는 해도 굉장히 좋은데,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너무, 재능이 너무 다재다능하면 이 재능이 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도 너무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제주 재능도 너무 단순 재능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하셔서 학벌을 갖추는 게 좋아요.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져 있거든요. 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재능 수준이 올라가고 지적 수준도 올라가게 돼가지고 전문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도 절제된 대인관계 사회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정 처리도 절제된 감정 처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의지하는 협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너무 잘났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이 안 들어옵니다. 자, 시대 정신에는 잘 맞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도 발휘하면서 내가 남자를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네. 현재는 음이 지배를 한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 좋습니다. 시대 정신에 잘 맞게 태어난 아주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경금의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는 얘기니까 뭐 내년에는 본인의 주관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본인 고집 아직도 좀 세지네요. 네, 아주 내년에 본인의 중심이 생기는 해입니다. 내년에 되게 기인의 어떤 좋은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이 있네요. 애들한테 무슨 소식이 있겠나? 예, 뭐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 자, 어른 같은 거는 기해년 경자생, 기해생, 59년생 같은 경우는,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좋은 문서운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러니까 좋은 문서를 잡는 게 또 좋아 보입니다. 그것도 공동의 문서를 잡아도 좋고요. 별 문제가 없네요. 자, 그 외에 육신적으로 주의해야 될 항이 뭐가 있나? 경금에 내년에는 정관 관계 없고요. 네, 내년에 모친의 건강 쪽이 조금 지체되고 친해니까 이거는 본인 자신이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내년에 본인의 건강도 조금 침체되는 해거든요. 내년에 봄, 여름, 뭐 기회에 별 문제들까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자, 경금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우리가 오행상하는 금속, 쇠를 상징합니다. 이 신금은 정제되는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신금도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와 정의를 중요시킨다 볼 수 있고, 근데 이 신금은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잘났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까칠하기도 하고 좀 때로는 냉정하기도 합니다. 보석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봐주죠, 뭐죠? 네. 자, 이러한 신금이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외면적인 똑똑함, 총명함이 주어졌네요. 말과 행동이 똑똑하고 총명합니다. 이게 초반전에는 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면적으로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중에 운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함, 똑똑함이 있습니다. 은변적으로. 이거는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본래부터 똑똑하거든요. 자, 거기다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자,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도 올라가는 쪽이 돼. 이렇게 되면 이
이 신금이 조상 쪽에서 상당히 총명함이 내면적 총명함과 외면적 총명이 동시에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외면적인 총명함과 후천적인 지적인 총명함이 다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성장하면서 전문직 계통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언변을 쓰게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 공부라는 게 굉장히 어떤 본인 감정에 맞는, 코드에 맞는 공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과, 문과로 다 갈 수 있지만은, 좌우지간 이 신금이 기해년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똑똑하고 총명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저러한 재능을 가진 신금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이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본 자리, 기초가 되는 자리인데, 나중에 진로와 적성 내지 직업 내지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련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신금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물질, 재물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지거든요. 돈에 대한 정보가 빠르죠. 현실적 감각이 빠르다는 거, 현실적으로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사학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이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내면적 선천적으로 총명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능, 재주가 있거든요. 저기에 재물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아주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 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능도 있고 재물도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재물이 강하고 재능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힘이 약하게 돼가지고 이 재능을 본인이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신금이 신해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특히 어떤 경제나 금융 경제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일꾼 능력자로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단순 재능, 기능꾼 이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사학가적인 마인드라든지 능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 일보다는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고, 그것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의 라이센스 학부를 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만이 저 재물과 저 재능이 고급화되고 훨씬 본인의 수준에 맞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능, 단순 끼, 단순 재물이 돼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남을 위해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좀 싫어하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지라도 어찌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신금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은 있어요. 자, 관운, 권력이란 놈은 내가 그 권력을 쥐고 칼자루를 쥐고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에 애속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가느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여자분한테는 남자 운과 직결되거든요. 내가 능력인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 자체가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타고 오는 관건인데, 이 신금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재능 능력도 있죠. 그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 수준 올라가야죠. 그죠? 자, 저것을 가지고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공부만 조금만 가미되면 충분히 본인이 관 권력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은 관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 남편을 잘 요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죠? 네. 현대는 음이 지배하는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시대의 정신에도 잘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가을에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자칫 주관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고 중심이 있죠. 그죠? 때로는 아직 고집을 흐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주는 그것까지 흐르지는 않네요. 자기의 중심과 주체성을 가지고 후천적으로 주어졌던 저 공부 학문까지 배가 되면은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저 재능, 끼를 마음껏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 지식인으로서 얼마든지 재능, 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예체능 쪽의 끼라든지 전문 기술로 갈 수도 있고, 자, 저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권력이나 어떤 관을 취하는 쪽, 그런 태어난 일이나 시에
위치에서도 잘, 전체적인 상을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좌우지간 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 중심을 가진 능력자로 태어났다. 자, 여기에서 공문이 조금만 가미되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전문 지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공문은 조상 쪽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인연이 주어졌으니까 조금만 하시면 되겠네요. 열심히.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끼가 많고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야. 나는 내 길을 갈 것이야. 앞을 가로막지 마라.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거는 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프리랜서적인 심리, 재능, 재주가 굉장히 다재다능하거든요. 이 재주, 재능이 너무 다재다능하면은 내가 너무 사회성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너무 오지랖이 넓고 너무 천방지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감정이 너무 풍부하게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는 게 좋아요. 예, 소상 쪽에서 공부원이 주어져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이시고 전문 자격을 갖추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 절제된 능력, 이 절제된 능력은 재능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게 올라간다는 거죠. 전문 자격을 갖춘 능력자로 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오로지 나는 내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펴면서 남자를 내가 주인공이 되가 데려서 하면 되죠. 지금은 음의 극성을 부리는 시대, 음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 남자가 보조하는 시대, 시대 정신에 잘 맞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신금의 계절별 특성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한번 볼게요. 내년 신축이 되면은 신금은 주간, 주체성, 고집이 세주, 아집이 세워지고 본인의 생각이 많아지는 해네요. 뭐 A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는 건 없겠다, 그죠? 자, 59년생 기회생은 어른은 내년에 어떤 본인의 주체성이 강해지면서 어떤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데 저 문서 저 소식은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 믿게 되면은 저기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안에 사교성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 어른들은 저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을일생은 더더욱도 아니네요. 네, 그렇다 볼 수 있네요. 그 외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관계없고 그 다음에 뭐 형제간의 어떤 건강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부모가 신경 써야 될 일이고 본인보다는요. 그 외에는 별게 없네요. 네.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중에서도 큰 물, 강물, 바닷물, 호수와 같은 넓고 넓은 깊고 깊은 바닷물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속이 깊고 넓다 볼 수 있는데요. 무토와 함께. 하지만 이 임수는 안에 속이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하죠. 유동적이죠.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임수는 지혜스럽고 지적인 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적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이러한 임수가 기해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선에는 첫 번째는 본인의 주체성, 주관, 주체성이 좋네요. 뿌리가 튼튼하네요.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뿌리가 됩니다. 주체성,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는 쪽이거든요. 자기 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조상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관운이 주어졌어요. 관운. 이 관은 반듯한 관이거든요. 옛날에 말하면 벼슬하는 관. 요즘은 말하면 공무원. 이런 쪽이죠. 그런 쪽 관운도 잘 주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운과 저 어떤 베이스가 튼튼한 어떤 저기 녹이거든요. 녹보이거든요. 근본적인 뿌리가 좋거든요. 녹이 주어졌어요. 녹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벼슬 하면은 논밭, 재물을 줬죠. 재산을 줬죠. 그죠? 요즘은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자, 재물복과 관복이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직계통을 가서 성공하는 가장 좋게 보입니다. 네. 저거는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 조상 쪽에 있는 어떤 기운들은 태어나는 월, 일, 10월의 관계에서 때는 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가지고 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러한 임수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뿌리가 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본인의 진로 적성과 나중에 직업 내지 어떤 사회성하고 관련 있는 자리거든요. 자,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자,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능력자, 재능, 재주꾼, 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갈 것이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임수가 기해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 중심이 있고 뿌리가 있죠. 자, 저거하고 본인 재능하고 끼하고 잘 어울리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본인 능력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주체성, 주관을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똑똑하죠. 예, 그래서 애만 남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래서 남자 의지하는 심리가 약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면서도 남자 요리해서 살면 좋겠죠. 그죠? 지금 음의 시대가 극성한 시대. 음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 정신에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능력자라고 태어났습니다. 자, 저 능력이 단순히 그냥 능력, 재능, 어떤 예체능 중에 재능, 능력,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저 능력을 가지고 관이 잘나서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태어난 일각도 시를 봐야 되는데요. 또 아니면 재물이 잘나서면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임수가 어지간 봄에 태어나야 되면 능력자, 재능꾼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공분이 조금만 추가되면 가장 좋습니다. 공분이 추가되면 전문 지식,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전문 지식, 전문가적인 어떤 쪽으로 능력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자,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은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져, 돈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감각이 빠르죠.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결단력도 있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재물이라는 놈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지 못하면 남을 위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이 임수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조상 중에서 뿌리가 튼튼하고, 힘이 있고, 주체적 주관이 있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잘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도 있고 본인 사업을 내에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본인 사업을 해도 좋고, 자, 그렇지 않으면 경제나 금융, 회계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도 아주 유능한 능력자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죠. 아주 일 잘하는 일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미돼야 될 것은 반드시 공무원이죠. 공무원 자격인데, 자,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뭐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할 수도 있는데,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조금만 가미돼 버리면은 이 재물의 수준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아주 고급 재물을 본인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하기 싫도 열심히 죽어가고 공부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은 8, 9, 10월 때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분을 주어요. 자, 일단 공부운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공이 이제 실력이 있어진다는 얘기죠. 지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튼튼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주관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맨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이론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 사용처를 다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다른 데에 관이 잘 나서면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체능이나 재능, 끼 내지 어떤 기술적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훌륭한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잘 주어지는데, 자,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용처를 잘 찾아보는 게 관건이겠죠. 그죠?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한 거야. 예, 기본적으로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한마디로, 주체성이 있고,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다. 고집, 아집, 예, 그러네요. 예, 임수가, 기해년에 한번 그런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주어진데 또 주어졌어.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은 조금은, 주체성을 넘어서 고집, 아집으로까지 발전
발전할 가능성이 많네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는 풍부하고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사용처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사용처가 일어날 시에 재물이 잘 나서면 재물을 따라갈 것이고, 근력이 잘 나서면 관을 따라갈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기술이 잘 나와서면 그쪽을 따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강한 물의 기운 에너지 파워를 가지고 그쪽을 잘 설계돼 가지고 설계롭게 잘 쓰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사용처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 고집, 아집으로 인해가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육체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겨울에 태어날 때는 저 사용처를 잘 찾아내야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임수는 애기니까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어떤 인덕 이런 게 다 있네요. 뭐 애기니까 뭐 특별히 이런 게 있겠어요. 네, 하여튼 뭐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겠어요. 좋은 소식. 네. 또 어른 같은 경우도 자 59년생 기해생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서운이 좋거든요. 예, 내년에 문서를 잡는 게 좋고 내년에 좋은 소식, 좋은 정보가 있고 내년에 관운도 좋네요. 예. 물론 지금 직장을 거의 그만둘 때가 됐는데 내년에는 관운이 좋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 외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상은 정제, 강력고, 기토강력고, 네. 자, 임수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하늘에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우리가 오행사는 물 중에서도 자, 임수가 바다나 호수나 강을 상징한다 그러면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동식물이 먹고 마시는 필요한 물, 한마디로 생명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수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고 유용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복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개수가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너무 많아요. 남 위에서 희생봉사를 너무 많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밥그릇을 챙기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러한 개수는 또한 굉장히 지적이고 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요. 언변에도 뛰어나신 분이 많습니다. 자, 이러한 개수가 기해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이 세거든요. 한마디로 중심이 있죠, 그죠? 예, 한마디로 뿌리를 조상들이 잘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좋게 설명이 되면 본인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고 주체성이 되고 또 성부욕이 되거든요. 경쟁심도 시작하거든요. 자, 그게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이 관은 굉장히 좀 센 관이거든요. 군인은 공무원을 말하면 군인, 경찰, 검찰 좀 스트레스가 센 관 센 인내심을 필요한 관. 자, 저거는 내가 지게 되면 큰 권력이 되게 하고 저게 지지를 못하게 되면 내가 이제 관에 끌려가게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개수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뿌리가 근원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저 관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태어난 월, 시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개수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기해년 봄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가 봄은 양력으로 5, 6, 2, 3, 4월 달인데 태어난 한면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끼가 많다.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야.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조상적에 주어진 주체성, 주관, 아집을 가지고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것이야.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독립심이 강하다는 얘기요. 남편이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한번 내가 잘났죠.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살펴면서 남들을 내가 주관을 가지고 데리고 살면 되죠. 현재는 음의 시대.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남자가 보조가 되는 시대. 시대 정신에 잘 맞게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능력자 태어나고 그야말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좀 강하네요. 남녀가 관계없이. 그래서 저 재능을 가지고 그냥 단순 재능, 끼 내지 어떤 기술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오면 재물 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다이스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관이 잘 나왔으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도 봐야 되는데 일단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되는 능력자로 태어났다. 나는 내 능력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감정도 풍부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공분이 조금만 첨가가 되면 아주 능력 있는 능력자로 성장, 그러니까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갖추어진 수준이 높은 능력자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단인데 물질, 돈, 재물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통발이 빠르고 일도 잘하는 일꾼이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다 갖춰져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가져를 지게 되는데요. 자, 이 개수가 기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죠. 조상 쪽에서. 자, 저 건강한 뿌리 튼튼함을 가지고 이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사업을 하시도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직장생활 하시도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경제나 금융, 회계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내 사업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면은 아주 직장에서 능력 있는 능력자로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보통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나물의 희생봉사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개해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일방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해년에 태어난 개수는 조금 예외적이네요. 여름에 태어나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름에 봄에 태어나도요. 자, 저 재물을 잘 본인이 잘 쓰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 개수가 약간은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좀 잘 안 하고 등한시하거든요. 왜냐? 본인이 현실적으로 똑똑하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이론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아주 저 재물이 고급화되고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수준 높은 고급화된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문이 주어졌어요. 자,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상 중에 본인의 기초가 튼튼한 고집, 아집, 어떤 주체성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후천적으로 뭐랄까, 실력도 있어야 되죠. 실력 조건이 갖춰져야죠. 자격이 갖춰져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조상 중에 주어졌던 관을 본인이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한 어떤 다른 쪽에 재물이 잘 쓰면 재물을 쓸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애청이나 기술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원 학문이 잘 주어져가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주관도 주체성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사용처를 잘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게 태어난 일에서 신에서 사용처를 잘 찾게 되면 이론과 실리를 갖춘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 기능도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예,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요. 또 한마디로 또 주체성 주관이 강하다는 거요. 중심이 있다는 거요. 근데 이게 조상 중에서 그런 기운이 한번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중첩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은 성격적으로는 고집, 아집, 그러니까 주체성을 넘어가지고 고집, 아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무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 고집, 아집을 에너지를 풀어낼 용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서면 재물을 따라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관이 잘 나와서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한 애청이나 끼, 내지 어떤 재능이 잘 나와서면 그쪽을 취하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용처가 잘 나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풍족한 내공 에너지를 가지고 그쪽을 가지고 사용처를 잘 쓰게 되는데, 이 사용처가 잘 나오지 않게 되면 약간은 곤란한 상황이 벌어요. 너무 에너지가 강해서 너무 자기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단순 그냥 노동이나 이런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반드시 저 강한 물의 기운을 용처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관건이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개수의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이 되면 애기니까 기본적으로 내년에 생각도 많아지고 본인 주체성 주관도 강해지면서 요 3살짜리가 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 59년생 기해생은 내년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저 문서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기해 솔기단 정보 소식이 들어오는데 저것은 약간은 사기성이 많아요.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되니까 잡으면 곤란합니다. 내년에 그래서는 또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좀 주의를 상해 부모님 그러니까 애기의 부모 그러니까 부친과 모친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 보니까요. 네, 내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네요 보니까. 자, 내년에게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19년생 기해생 돼지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보다는 본인의 조상과 띠에 가는 띠와 태어난 계절의 특성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제 태어난 연도별 태어난 내년 운세와 그 다음에 조상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 등등 큰 아웃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경자생부터 1960년생부터 2019년생까지 60년간의 를 다 말씀을 다 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60갑자를 말씀을 한 바퀴 다뤘죠. 한 각까지 약 2달 조금 넘게 이제 걸렸는데, 자, 오늘로서 이제 이것을 끝을 내고, 이것은 제가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쪽에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에서 제가 동영상을 제가 올리시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 제가 지금 이 해온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의 태어난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원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본인이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좀 더 앞으로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분하게 아마 정보를 또 만들어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